농협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합병 작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일부 조합장들이 합병을 위한 노력 대신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을 사칭해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강도짓을 하고 교회를 털어온 30대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JTB 전주방송이 전주 항공대 이전과 관련한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항공대 이전의 필요성을 알아봤습니다. 올 시즌 3관왕을 노리는 전북현대가 내일 홈에서 일본팀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규모가 영세한 지역 농협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은 터덕거리고 조합장들은 선거판만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이 지역 농협은 지난 2013년 11월 1년 안에 합병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예금 수신액과 경제사업 규모가 적거나 조합원 고령자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합병 노력은 없었습니다. 합병을 추진해야 될 조합장은 지난 12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조합장이 새로 뽑히면 합병 추진을 할 수 있는 조합장 뽑혀가야죠. 조합원이 1000명이 되지 않는 이 조합은 2009년부터 합병 권고를 받았지만 역시 합병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멸치 세트를 돌렸다가 이달 초 고발됐습니다. 거기 많이 이용한 사람한테 업무 추진을 위해서 어디나 뭐 이제 선물들을 하거든요. 경찰에서 이제 택배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뭐라고 갔죠. 전북에서 합병 권고를 받은 농수협 가운데 합병이 되지 않은 곳은 모두 7곳. 이 가운데 3곳의 농협은 합병 권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합병 권고를 따르지 않은 조합은 보조금과 무이자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농협 합병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조합은 투표를 해가지고 합병을 대상 농협이 지정한 것이죠.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것이죠. 일부 조합장들이 선거에만 몰두하는 사이 소규모 농협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합병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전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부터 15개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마감일인 모레 오후 6시 이후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경찰관 행사를 하며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만 노려 강도짓을 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교회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회사의 임시사원증입니다. 33살 조모 씨는 이 사원증을 경찰관 신분증으로 속여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접근해 강도짓을 벌였습니다. 한글을 잘 모르는 불법 체류자들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려가 흉기로 위협하는 조 씨에게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주로 외국인 여성 근로자 8명이 모두 660여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통장은 안 만들고요. 현금으로만 가지고 다니고 불법 체류자들은 돈을 뺐든 뭐 어쩌든 강제 이송 당하니까 신고를 안 해가지고. 조 씨는 교회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신도를 가장해 교회에 들어간 뒤 기도 시간을 틈타 신도들의 가방을 털었습니다. 전북과 경남의 교회 180여 곳에서 훔친 돈만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도 사건이 생겨도 서로 불화가 생길 것을 염려해 잘 신고하지 않는다는 걸 노렸습니다. 신도들 간에도 서로 의심을 하고 또 신도와 목사님 간에도 관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경찰은 특수강도와 절도 등의 혐의로 조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주공장의 연구인력 300명을 경기도 남양연구소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라도가 현대차에 2012년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12년에도 전주공장의 연구인력 이전을 발표했다가 전랍도에 반발이 커지자 당시 최한영 부회장이 전주 상용차개발센터의 남양연구소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랍도는 현대차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전주공장의 연구인력 이전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게 구체적인 연구개발 투자 계획과 채용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위원장은 현대차가 2020년까지 1,000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전주공장의 연구원 300명을 경기도 남양연구소로 이전하겠다고 말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은 현대자동차가 연구인력 이전에 앞서 연구개발 투자와 신규 인력 채용을 구체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이전을 못하고 있는 전주 송천동 항공대를 이전하기 위해 후보 지역을 새로 제시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JTB 전주방송은 항공대 이전의 필요성과 논란, 해법은 없는지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항공대 이전이 왜 필요한지를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임실로 옮겨간 35사단이 있던 곳입니다. 전주시는 이웃한 육군 항공대도 옮긴 뒤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군부대의 개발이 가로막혀 있던 북부권의 균형 발전과 100만 광역도시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이른바 에코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주로 동부권 내지 남서권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광역도시로 나가는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06년에 시작해 내년 완공 계획인 에코시티 조성은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0년째 항공대 이전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 35사단터와 육군 항공대는 에코시티 대상지의 70%를 차지합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를 옮기지 않으면 개발 면적이 3분의 1로 주는 등 사업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당장 항공대 이전지를 정하더라도 에코시티 조성 사업은 완공 시기가 애초 계획한 내년에서 3년 이상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주시 대신 사업을 맡은 민간 사업자의 속도 타들어갑니다. 민간 사업자는 지금껏 35사단 이전 등에 5,200억 원을 썼습니다. 처음 예상보다 800억 원 넘게 더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대출 이자 등 각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데 분양용지를 개발해 언제나 투자한 사업비를 건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태영과 포스코, KCC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한백건설과 흥건사 등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공대가 이전이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막대한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전주시는 물론 30%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지역 6개 회사는 진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사업이 늦어져 조성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나중에 높은 분양가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0만 광역도시를 위해 시작한 에코시티 조성 사업을 위해 항공대 이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다음 달에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올 농촌진흥청의 산하기관들이 지역인재 390명을 채용합니다. 국립식량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은 내일부터 구직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른 뒤 다음 달 2일에 합격자 390명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1,000여 명에 이어 올해 390명의 지역인재를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형태로 뽑은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추가 채용이 예정된 만큼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0개의 창업팀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1년 안에 창업할 수 있는 30개의 창업팀을 선정해 1년 동안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25일과 26일 전주, 익산, 완주, 정읍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회적 기업가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전북현대가 내일 홈에서 가시화 레이솔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를 갖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 FA컵 등 3관왕을 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현대는 K리그 우승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올 시즌 공격적인 영입을 마쳤습니다. 녹색 독수리 애닝요와 에두를 영입해 이동국과 함께 최상의 공격진을 구성했습니다. 또 한겨원과 조성환, 이호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갖췄습니다. 전북은 더욱 강력해진 전력으로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 FA컵 등 3관왕에 도전합니다. 매 경기 한 경기가 저희한테는 3관왕에 가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 첫걸음을 하나씩 잘 떼다 보면 3관왕을 위한 전북 현대의 첫 도전이 전주에서 시작됩니다. 전북은 일본 가시와 레이솔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를 갖습니다. 가시와 레이솔에 최근 2년 동안 4연패를 당하는 등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북은 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이 준비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다. 태국 전부리를 어렵게 이기고 전북과 맞붙게 된 가시와도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ミスが少ない方が勝つと思いますし、あとは我々のあまり得意ではないその高さのところっていうところで전북さんに分がありますので、そこもきちんと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 전북은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산둥 루넌과 2차전 경기를 가진 뒤 7일에는 성남과 홈에서 K리그 첫 경기를 펼칩니다. 3관왕을 노리는 전북의 도전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주 한옥마을 안에서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태조로와 은행로 등 한옥마을 내 모든 거리에서 차량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서해안의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서해안밸리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인천과 평택, 군산 등 서해안의 항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조만간 수출입 통관을 간소화하고 건축과 노동 등 출입국 규제를 완화해 중국 수출에 유리한 제도적 조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해안밸리가 확정되면 군산행의 수출입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고 한중 경제협력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기업들의 투자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이 즐겁긴 하지만 음식 장만에 장거리 운전까지 더해지다 보면 명절 증후군으로 고생하게 되는데요. 지치고 피로가 쌓인 몸을 가뿐하게 해주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건강한 생활 정원익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 명절. 그리운 가족을 만난 기쁨도 잠시, 명절 증후군이 찾아옵니다. 주부들은 음식 장만으로 힘들고 남편들은 장거리 운전과 과식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전도 많이 부쳐야 되고 그렇고 나물도 그렇게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 형제들 먹을 거 떡도 많이 해야 되고. 고기와 전 등 기름진 게 많은 명절 음식이지만 과일 같은 경우 명절에 쌓인 피로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귤은 하루에 2개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딸기의 안토시아닌은 피로 회복에 좋고 동맥에 침전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글루타민산은 피로 회복, 붉은 색소를 이루는 이코체는 피로와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도라지와 고사리 등 차례상에 올리고 남은 나물은 간단히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나물 많이 넣고 안 그러면 우리 그 초나물 같은 것들, 예를 들면 고추장 초나물 같은 거 이런 나물류를 해서 밥 조금 하고 나물 많이 드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명절 이후에 몸을 관리하실 것 같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체중이 늘었다면 돼지 감자를 넣어 끓인 차가 도움이 됩니다. 돼지 감자는 이눌린 성분을 많이 갖고 있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식이섬유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 상공회의소가 주민 반발로 지난 2012년에 공사가 중단된 새만금 송전선로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보냈습니다. 군산 상공회의소는 건의문을 통해 군산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전력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새만금 송전선로와 지역발전소를 조속히 완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송전선로 주민대책위는 주민들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은 채 건의문에 업체 입장만 일방적으로 담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국책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 교수 홍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6년부터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연구비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고모 씨와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대학 강사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교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공동선거 대책본부장을 맡은 전주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 제자 20여 명에게 선거 홍보용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B와 함께하는 JM 최고경영자 과정 아카데미 1기 동창회장 취임식이 전주 선플라워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동창회장으로 취임한 주식회사 이클리오 최형규 대표이사는 JM 최고경영자 수료생들이 산업정보와 지식경영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이틀째 이어지던 황사주의보는 오후 들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일부 지역에는 약한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도 전주가 1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오는 일요일쯤 한 차례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